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한 여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왕권을 대신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아들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라면 피바람도 마다하지 않았고 유교를 근간으로 삼았던 이 나라에서 불교를 크게 일으켜 세우며 그 뿌리마저 흔들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오직 절대적인 권력만을 탐했던 잔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왕실의 한복판에서 어린 아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운의 어머니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역사에 가장 선명한 족적을 남긴 여인, 바로 문정왕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여인의 삶을 통해 권력이 지닌 냉혹한 속성을 마주하고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했던 깊은 고뇌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죠. 또한 역사가 한 인물을 어떤 시선으로 평가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다단한 모습을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선사할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참으로 녹록지 않은 시작을 알렸죠. 훗날 문정왕후가 되는 윤씨는 중종대왕의 세 번째 왕비로 책봉되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미 두 분의 왕비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심지어는 장성한 세자, 훗날의 인종대왕이 이미 존재하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한 구도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실에 입성한 그녀가 느꼈을 압박감과 고독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실은 외척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으로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가문 역시 그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왕비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그녀에게 드리워진 가장 큰 숙명은 바로 왕자, 즉 대통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그 압박은 아마도 그녀의 모든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을 거예요. 왕비 간택 현장의 엄숙함과 긴장감 속에서 윤 씨는 자신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처마 밑을 홀로 걷는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작은 야심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중 암투 속에서 오가는 미묘한 시선들, 그리고 아들을 염원하며 밤늦도록 기도를 올리던 그녀의 간절한 모습은 당시 그녀의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권력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을 테니까요. 아들을 향한 간절한 염원은 단순히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문정왕후 윤 씨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바로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었죠. 이 아이의 탄생은 궁궐 전체에 희망과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조선 왕실의 권력 구도에 거대한 균열을 내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세자, 즉 인종이 버젓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으니 궁중의 긴장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고조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경원대군이 태어나자마자 왕실은 두 세력으로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인종을 지지하는 대윤 세력과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을 중심으로 뭉친 소윤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격화되었죠.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에서 거대한 물결이 충돌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경계와 견제는 날마다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어린 경원대군을 품에 안은 문정왕후의 표정에서는 아들을 얻은 기쁨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길을 예감하는 듯한 복잡한 미소가 엿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단단한 결의를 품고 있었을 테죠. 이러한 숨막히는 대립 속에서 중종은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병약했던 세자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윤 세력에게는 드디어 자신들의 시대가 열리는 듯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15일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맙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왕의 짧은 재위에 비통해하며 이 알 수 없는 죽음의 배후를 궁금해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병약했던 인종의 병세가 악화된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궁궐 안팎에서는 갖가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어쩌면 문정왕후의 냉정한 시선이 인종의 병약한 모습 위로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그저 단순한 억측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문정왕후에게는 실로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죠. 명종으로 즉위한 경원대군은 당시 너무나 어렸기에 왕실의 모든 권력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렴청정 시대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중종의 국상 속에서 문정왕후의 친정 오라비인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은밀하고도 바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 열렸음을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듯했죠.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대신하여 대비가 국정을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명종의 나이가 어렸기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절차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한 여인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왕비 간택 현장에서 자신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아들의 탄생과 인종의 죽음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이죠. 이제 문정왕후는 단순한 왕비나 대비가 아닌 조선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정권을 잡은 문정왕후의 모습은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함께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왕권을 굳건히 하고 자신과 소윤 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죠. 희망과 안도감으로 시작된 경원대군의 탄생은 이제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경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과연 문정왕후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권력의 씨앗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대비로서 섭정을 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막강한 권력을 조선 전역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수렴청정의 휘장이 드리워진 순간 명종의 시대는 문정왕후의 시대가 되었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국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토록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 수렴청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왕실의 뿌리 깊은 갈등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을사사화가 그 시작이었죠. 인종의 외척 세력이었던 대유는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소윤 세력에게 있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 명종의 왕권을 굳건히 하고 소윤 세력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대윤 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은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의 핵심 인물들이 주도했는데요. 그들은 대윤 세력을 영모제로 몰아세우며 수많은 선비와 고위 관료들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귀양 보냈습니다. 궁궐은 마치 피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였을 거예요. 대윤의 영수였던 유님은 물론 유관, 유인숙 등 많은 인물이 무참히 희생되었죠. 이 과정에서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은 아마 당시 백성들에게 공포의 상징처럼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을사사화는 단순히 정쟁이 결과가 아니라 문정왕후가 아들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냉혹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조선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재편되었죠. 하지만 문정왕후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교를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모두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추진합니다. 바로 불교 중흥 정책이었죠. 억불숭유 정책으로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걷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봉은사의 주지 보우 스님을 자신의 정치적 조언자로 삼아 승과를 부활시키고 도첩제를 다시 시행하며 불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교 국가인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림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문정왕후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죠. 왕실의 어른이 불교에 심취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러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아들의 안녕을 위해 불교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유교적 관료 사회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일반 백성들 중에는 불교에 기이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이들도 많았으니까요. 문정왕후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권력의 냉혹함과 종교적 변화의 소용돌이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녀의 모든 결단은 아들 명종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교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려 했던 지극한 마음과 절대 권력자로서 냉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악녀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죠. 어쩌면 권좌에 앉아 고뇌하는 문정왕후의 쓸쓸한 뒷모습 속에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외로움과 고통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강력한 통치는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그 파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문정왕후의 파도는 결국 시간의 흐름 앞에서 잔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했던 수렴청정의 시대도 끝이 찾아왔으니까요. 1565년 문정왕후는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죠. 20년 가까이 이어진 그녀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했던 어린 명종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의 공백이자 동시에 자신이 직접 통치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억눌렸던 유림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교 정책을 비판하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서 권세를 누리던 윤원영과 같은 외척 세력은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마치 거대한 산이 무너지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문정왕후의 죽음은 조선 정치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이미 깊어진 외척의 폐해와 혼란스러운 국정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통치력에 가려져 있던 명종의 고뇌가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녀의 죽음 이후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에는 그녀의 불교 숭상 정책과 외척 정치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유교를 근본으로 삼는 나라에서 불교를 중흥시키고 자신의 친족들에게 권력을 몰아주었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녀의 모든 모습이었을까요? 후대의 역사가들은 조금 더 복합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닥쳐온 정치적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강한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이 때로는 냉혹한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피가 흘렀고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순히 악녀라는 한 단어로 단정 짓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 입체적이지 않나요? 때로는 아들을 위한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교적 질서에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개혁적인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녀는 조선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악녀와 선녀라는 이분법적인 평가를 넘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하고 복잡한 인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얼마나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문정왕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권력의 냉혹한 속성과 인간 본연의 복잡한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아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선택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역사가 한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주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특정 인물에 대해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한 인간의 복합적인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과연 그녀는 절대 권력을 탐했던 잔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왕실에서 아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운의 어머니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읽는다는 것이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임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